김어준의 뉴스 공장. 코너명이 매일매일, 이 코너가 없는 날도 쏟아지는 코너명 장명 인기 코너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계속. 적과의 박심 말고 또 최근에 들어온 거 중에 이제 정치 구단주 또 있고요. 뭐 요즘 해태도 이기고 또 야구단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구단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정치 구단주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해태에서 기아로 제가 마음에 들면 기아로 바뀐 지가 언젠데요. 싫어하잖아요. 정치 구단주. 좋은 장면이네요. 예. 정치의 구단주다. 예. 구단이라는 단어. 그렇죠. 예. 중의적으로. 정치 읽어주는 남자 박지원. 구단주다. 자, 오늘 그럼 정치 구단주로 하고요. 구단주님? 방송을 많이 듣는 거 실감하시죠? 글쎄요, 제가 부산 이번에 이렇게 전라남도 뭐 여수, 순천 이쪽 가면요. 광주 가면 특히 뉴스 공장 많이 듣는다고. 그럼 여기 또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웹이나 뭐 당연히 유튜브로 본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무래도 박지원의 실력이지 김어준 공장장의 인기는 아니다. 이런 결론으로 저는 내렸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공장장이 웃는 거나 잘하지 다른 건 아마 뭐 우리 안철수 대표 어떻게 좀 흠집 내보는데 잘 유도하고 그러지. 제가 안철수 대표를 흠집 내는 게 아니라 박지원 대표님 연습 안철수 대표하고 열심히 각을 세우시던데. 어쨌든 많이 듣는 건 확인하셨죠? 네. 제가 방송 출연을 많이 해보는데 JTBC 썰전 최근에 MBN 판도라 이것 얘기하고 라디오는 아무튼 뉴스공장 김어준은 빼더라고요. 자, 국민의당이 지금 몇 주째 이거 어떻게 됐냐 안철수 대표는 계속 통합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안철수 대표는 대표님이 박지원 대표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쪽으로 향해 달려가고 그 핸들은 고정된 것 같아요. 그죠? 그건 확실하죠, 이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방송 나와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안철수 대표의 고집 그리고 좋은 의미의 추진력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통합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도 적중하는 것 보면은 역시 뉴스공장 듣는 청취자들이 박지원의 실력 때문에 듣는 것 아닌가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제가 안철수 대표는 결국 초반부터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탈호남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호남 베이스 정당으로 본인이 차기 대선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탈호남 하려는 것 같다는 말을 계속했는데 실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확하게 워딩을 지역구도를 탈피하자. 국민의당의 지역구도를 탈피하자고 하면 지금 호남을 탈피하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역구도를 탈피하자 하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뭐 DJ도 뭐 저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안철수 대표는 좀 조심스럽게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외연을 확대하자라고 해왔는데 지역구도로 단어를 바꿨어요. 단어로 바꾼 것은 유승민의 생각이 좀 오염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탈호남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안철수 대표와 당내에서 외곽을 딱 세우고 있는 것은 결국은 호남계 의원들 중진들 중심으로 해서 그 의원님들인데 그 중진하지 마세요. 중진보다 초선 의원들
구당초 인원이 더 많아요. 이제는 숫자로는. 예, 근데 구심점은 중진은. 구심점은 이제 언론에서 아무래도 중진들 얘기를 중심으로 보도를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데 정치란 게 그렇죠. 뭐 초대선 포함하여 그러면 여하간 호남계하고 딱 각을 세우니까 있는 와중에 지역구도를 탈피하자 그러면 당신들은 나가라. 나갈 테면 이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네요. 하지만 부인하기는 어렵죠. 부인하기도 쉽지 않고. 아니 근데 계획이 뭘까요? 호남 지금 사실은 국민의당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호남을 베이스로 하였고 거기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자는 거였는데 결별 나가라 사실상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렇게 해석될 만한 표현이 등장하고 나는 계속 통합으로 가겠다. 그러면 호남 털어내고 나는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당신들 나갈 테면 나가. 이 자세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양쪽 다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 저희는 어제 이제 그 평화계획연대 세미나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네. 요 평화계획연대는 통합은 안 된다고 하는. 그렇죠. 통합을 반대하는 원내 의원들과 일부 원외 위원장들의 결집체가 될 건데 이제 예산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통과가 됐잖아요. 국민의당의 역할을 제대로 했죠. 이번에. 제대로 했죠. 그래서 모든 국민과 특히 언론이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확인됐고 국민의당 때문에 예산이 통과됐다 하는 찬사를 받아본 것은 모처럼 받아본 거예요. 처음이에요. 모처럼이 아니라.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국정감사도 의원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잘했다고 다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장애 투쟁을 하던 야당 의원들도 국정감사 때는 국회로 돌아와서 투쟁하는데 국정감사 시작되기 직전에 시도지역위원장과 지구당 위원장들을 사퇴해라. 이렇게 결의를 하니까 당 내분으로 들어가서 싸우다가 그게 희석됐는데 이번에도 당대표면은 예산의 투쟁을 위해서 당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국회는 비워놓고 물론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외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결국 정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또 예산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당대표가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예산 통과하는데 지휘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전부 나가서 통합 세미나나 하고 다니고 만나고 다니고 하니까 전열이 좀 흩어졌지만은 다행히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나 권은희 수석, 황교안 간사 이런 분들과 저도 상당한 도움을 드리면서 잘 통과가 됐어요. 원래 지금 이번에 한 국민의당 역할이 대표님이 계속 주장해왔던 선도 정당으로서 우리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우리 역할이 있다고 했던 그 모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우리 공장장이 잘 집어내니까 이 방송을 많이 듣는 거예요. 갑자기 본인에게 유리하니까. 어쨌든 이 역할을 해서 지지율도 올라갔어요. 실제로 좀 전에 리얼미터하고 얘기했는데 꼴찌 몇 주 하다가 이 통과되자마자 그 공의 일부가 국민당에 간 게 맞거든요. 네. 난 그건 처음 듣는데 그래 오늘 발표했어요. 한 15%로 올라갔어요? 아니요. 4%대에서 6%대로 올라갔습니다. 그 좋은 신호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자꾸 안철수 대표가 그러한 것에 매진을 하면 지금도 될 수 있어요.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통합으로. 안 되는 통합으로 가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하면은 2등 정당으로 된다. 그런데 통합하면 꼴찌 정당 돼요. 네, 그거는 이제 전망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안철수 대표가 가는 길과 그리고 지금 호남계 의원들 지금 평화개혁위원회 대표님을 포함한 의원들 30명 몇 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20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30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지금 현재는 한 30명? 30여 명 정도에 이르는 이분들의 길이 완전히 다른데 이 완전히 다른데 그게 그냥 노선 투쟁이 아니라 당의 미래를 바꾸는 거니까 다른 정당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결론 납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자꾸 예. 우리 공장장께서는 분열을 되게끔 불쏘시개를 막 넣고 불을 떼고 기름도 떼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안 그렇기 되는데. 때문에 예. 우리 평화개혁연대에서는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해서 예. 우리의 의사를 또 민심을 안철수 대표가 알아가지고 통합을 포기해라 하는 그러한 압력을 넣는 거지 공장장이 바라는 것처럼 분열하기 위해서 평화계획이 있다 하는 그것은 머리에서 지우세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방송 앞으로 아무도 안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화개혁 토론회에 안철수 대표가 연단에 오르니까 여기서 야유가 나오고 고함이 나왔잖아요, 이미. 제가 고함을 지르거나 야유를 한 게 아니라 그 현상이 벌어진 정도로 서로 심정적으로 이미 이혼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예. 거기서 2시간 이상 이제 그 얘기를 전부 들었는데요. 일부 당원들이 그 야유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를 우리가 초대를 했기 때문에 당 대표로 와서 이제 축사를 하고 다음 행사가 있으니까 자리를 떠야 돼서 제가 모시고 가서 문 앞까지 내가 가면은 조용하죠. 조용해라. 우리가 통합을 반대하는 것과 이렇게 물리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구실을 주기 때문에 하지 마라. 또 제 말은 딱 들어요. 그래서 조용히 해서 모시다 드리고 내가 미안하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대표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뭐 선동을 한다. 선동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이거는 또 대표님의 예우하고는 다르게 이 소식 전달하고자 했던 평화개혁 연대의 통합 반대 의사를 선동이라고 하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걸 이제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또 제가 나오니까 이 직구준 기자들이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반대하는 사람한테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지도자는 그러는가 보다 하고 수용하고 웃고 말하지 소위 부담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선동하냐. 그러기 때문에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정당의 지도자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잘한 거 아니에요? 공장장 입장에서 보면은 더 심하게 했으면 더 좋아하겠지 뭐.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지지자들을 민주주의의 적이다. 뭐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렇게 발언하는 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반대하는 당내 자기들 식구인데 반대한다고 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발언도 세지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돌아설 생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심정적으로 이혼은 이미 한 상태. 그러면 안 돌아올 사람인데 계속 마음 바꾸라고 해봐야 그때 돌아오면 오히려 지도력이 바보 되는 거죠.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돌아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랑비에 옷 젖고 있다. 매년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가랑비에만 모르는 사이에 옷 다 젖어가지고 확싹 젖었을 때 통합선언하고 가버리면은 우리는 옷 던지지도 못하고 주저앉는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수순이 뭡니까? 그 다음 수순을 알면은 제가 여기 앉았겠어요? 그리가 있지? 아니, 그러고 그 빠느냐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면은 안 되죠. 하여튼 다음 수순을 몇 가지, 원래 이제 대표님 정도의 이제 그 정치 경륜이면 시나리오가 몇 개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은, 과이강의 다리를 몇 시 몇 분 몇 초에 폭파하겠다 하고 발표하고 해요? 그러면 적군이 와서 막아버리지? 저렇게 머리가 안 도는데 왜 방송 듣는지 참 그거 모르겠어요. 이게 폭파 계획은 있는데. 폭파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도 알려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정치는 상선약수라니까요. 물 흘러가는 대로
국민의 민심이 어디냐 이걸 보고 가면서 우리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원칙은 우리의 정치성과 가치관을 버릴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일탈하면은 그걸 못하게 당대표에게 제동을 거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심정적 이혼이 됐는데 혹시 이게 합의 이혼도 가능합니까? 어제 말이죠. 예.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데 예. 대학 교수가 2분. 네. 그리고 김능구 예. 폴리뉴스 대표. 예. 그리고 당내 인사들이 2분 하는데 거기에서 이 김은구 교수나 최창렬 교수, 네. 이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예. 합의 이혼해라. 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예. 당신들은 절대 안철수는 통합을 가는 거고 예. 5분 다 그거예요. 통합하면은 안 된다. 예. 안 되는 당하고 왜 통합하려고 하느냐. 예. 차라리 합의 이혼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예.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예. 기가 솔깃하더라고요. 기가 썩기다라고. 여기서 합의 이혼이라는 건 결국 그러면 양자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해서 갈라서는 거 아닙니까? 글쎄 예. 그런 얘기를 이제 학자들이 예. 또 전문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 하지만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마지막 분열해서 예. 성공하는 것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똑같지 않잖아요. 예.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통합 그런 정신으로 가야지 합의 이혼해서 예. 되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렇지만 그건 몰라요 앞으로. 그렇죠. 그 합의 이혼이라는 건 결국 이제 정치적으로는 분당인데요, 그죠? 각자 갈 길 가자. 그럼 당신도 당신 당 적은 당에서 예. 또 분당되면 또 적어지고. 그렇지만 뭐 같이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 대표가 통합을 어느 순간 선언해 버렸다. 물론 안에 있는 의원들은 반대하겠지만 이거 뭐 막을 길은 없잖아요. 그 선언을.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됐든 안철수 대표가 다수의 원외 지역 위원장들과 예. 당원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이에요. 애초에 만들어질 때. 예, 누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도 압도적으로 되고 또 당대표도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은 압도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믿고 예. 통합을 해서 나가면은 그 다음에 또 작은 당에서 대통령이나 선거는 또 실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은 당을 하려고 안철수 대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그렇게 탈호남을 해서 당이 작아지더라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하고 합쳐가지고 자기는 중도 보수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지방선거위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분들하고 합치고 그래서 몸집을 키워서 보수의 적자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반대 최근에 그렇게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거의 보니까. 저도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완충 지역으로 바른정당하고 하고 예. 그다음에 한국당 세력들하고 통합해서 예. 이쪽에서 안 됐으니까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집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예. 저도 그렇게 봐서 제2의 YS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 호랑이 굴로 YS가 들어가서 YS는 호랑이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호랑이 굴로 간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쥐구멍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신다. 쥐구멍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고 안철수는 김영삼이 아니에요. 그런 탁월한 정치력과 리더십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못해요. 그랬다면 국민의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다 같이 갔겠죠. 그렇죠. 그 리더를 믿고. 예. 지금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호남계가 왜 거기에 밑거름이 돼야 되느냐. 안철수 대표가 그만한 정치인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걸 큰 보수 정당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용당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 할 수가 없다니까요. 네, 할 수도 없고 네, 할 생각도 없고.
이게 아무리 국회의원이 좋고 정치가 좋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대통령 하면은 거기 가서 국회의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비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금 지나친 비유였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은 원칙이니까 그 원칙을 지키면서 타협과 통합과 이런 정치를 해야지 완전히 다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하고 제일 가까운 김무성 대표하고 협력을 해서 정치를 이끌 수는 있지만은 함께 같은 당에서는 있을 수 없다니까요. 원체 다르니까.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면서 화합하고 타협 조정하는 것이 국회 아니에요. 이번 예산만 하더라도 100% 만족은 없다. 한 푼이라도 삭감하면 국민이 부담이 줄어들고 그런다고 계속 합의를 못해서 통과를 안 시키면은 국민과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접점에서 서로 양보하고 해주는 게 통과시키는 게 예산이고 정치입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의당이 해가지고 모처럼 언론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어디 가든지 이번에 어제도 내가 언론인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이번에 처음 잘했대요. 아주 잘했다고. 맞아요. 처음 잘했다. 아니, 자꾸 잘한 거 있지만은 늘 새롭다 이거지. 또 그걸 약점 잡아가지고 박수나 치고 말이지. 제가 말했나요? 대표님이 말했는데 처음 잘했다. 아니, 그러니까 나처럼 얘기를 해서도 또 하면 잘못하면 그걸 인정을 해서 고치면 돼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자기가 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번에. 하여튼 이 예산안 통과에는 안철수 대표 역할이 없었다는 거군요. 몰랐는데. 뭐, 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정치는 쇼잉입니다.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고 국민이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언론을 통해서 그런 지휘하는 모습 같은 것이 심각한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고 뭐 어디 다니면서 통합만이 살 길이다. 그 통합에 살 길이 죽을 길을 가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본인은 살 길이라고 생각하시죠. 본인은 예산안보다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통합이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쭉 프레임선을 끝까지 달릴 수는 없고 언제 결론이 날까요? 보시기에. 충돌을 하든 뭐 갈라서든 아니면 잠잠해지든 누구 한쪽이 항복을 하든. 저희는 아직도 국민의당은 살릴 길이 있고 그 살릴 길이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포기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통합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대표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지금 현재는 절대 그 고집과 추진력 때문에 포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다고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론이 언제 그러니까 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 희망사항은 안철수 대표가 포기 선언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안 한다고. 또 안철수 보시고. 대표의 희망사항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신들은 통합으로 들어올 거다. 이런 착각이 계속되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그게 언제쯤 됩니까? 그거야 말하면 안 되죠. 그 말하면 정치 구단주가 아니에요. 말하면 안 된다는 거는 대표님은 이때까지도 이게 결론이 안 난다면 행동을 할 때다라고 하는 내심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뭐 아직 모르겠어요.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달렸죠가 아니라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는 거 보니까 타임테이블 있으신 거네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달렸죠. 물론 다르긴 한데. 안철수 대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 우리 당내 문제입니다만은 예산안 통과를 두고 그 의원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안 갔어요. 왜냐하면 또 가면 또 싸우고 또 제가 발언한 것은 또 안철수 대표하고 각을 세웠다. 이렇게 하니까 안 갔는데 확연하게 예산 통과를 놓고 딱 구분이 되는데 예산 통과 반대, 당론으로 하지 말자 하는 의원들이 안철수 직계들 서너 분밖에 안 되더래요. 이런 걸 보면은 안철수 대표 쪽은 그러니까 예산 통과가 안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이 40명의 국회의원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정의로운 생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산안 통과를 반대한 것은 안철수 대표 쪽 의원들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도 있었지만은 당론 표결하지 말자. 예. 나는 반대이기 때문에 내 소신 표결하겠다. 예.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었다고. 예. 그런데 딱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해가지고도 기자들 판단이 굉장히 적중할 때가 많잖아요. 안 적중할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예. 뭐 안 적중한 것은 김어준 공장장이나 되게 안 적중하지. 우리 당 출입 기자들은 99% 적중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적중률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안철수 대표는 포기 안 하고 호남 의원들이 나가는 걸 반깁니다. 아니 왜 호남 의원들 해요. 그렇게 자꾸 네. 지역구도로 나누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충진도 아니고 호남 의원도 아니고 안철수 대표 우리 당 40명 이제 39명 차명길 의원이 참 애석하게 됐습니다마는 39명 의원들의 마음속에 있는 흐름이 그럼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렇게 정확하게 써야지.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나가든 말든 계속 갑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약간 구체적으로 다리 폭파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얘기해 주시죠. 예. 저도 그렇게까지 진전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루하잖아요. 지금부터 국회는 이제 예산국회 끝났으니까 예. 물론 개헌과 선거구제도 개편으로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되지만은 총을 이제 우리 국민의당은 앞으로 쏘지 않고 옆으로 쏜다고요. 당로 싸움만 되면은 이게 뭐 6%로 올라갔던 게 또 내일 모레 또 3%로 내려갈 거예요. 다리 폭파 계획 다음 주에 알려주시는 것으로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 시기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자, 정치 구단주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체 발굴, 과즙 폭통, 김어준입니다.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저부터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어떤 거요? 자유의 몸이 되실 오늘을 축하드립니다. 자유의 몸이요? 네. 오늘 대법원 판결 난다면서요. 이미 뭐 신경도 안 쓰시는 거 보니까. 오촌 살인 사건이요? 네네. 오촌 살인 사건. 감옥 5cm 앞까지 아니 근데 사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이 12월 7일인데 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어떻게 됐었을까? 그래도 무죄가 났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무죄가 났든 어떻든 간에 지금은 아마 판결이 안 났었을 가능성이 높죠. 아직 안 났겠죠. 아직 안 났겠죠. 그럴 가능성이 그리고 높겠죠. 안철수 대표가 계속 돌고 있겠죠. 하여튼 간에 진짜 자유의 몸이 되셔서 네. 하와이 가십시오. 이게 저도 압력 넣겠습니다.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알아요. 5년 전 건데. 자, 어쨌든. 그게 전생에 친지가 많아서 그래. 자, 오늘 완전 무죄가 나지 않겠는가 저희는 기대하고 있으나 네. 설마 파기환송이 되랴. 1심, 2심 다 무죄인데. 네네. 오촌살인 사건 이상해요 했다가 지금. 네. 이상해요 했다가 감옥을 몇 년을 갈 뻔했어요. 그건 언론에 대한 거라서 글쎄 보죠. 하여튼 그리고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언제나 존중합니다. 비판을 할 수 있으나 존중합니다. 저는 단어를 좀 바꿔서 법원의 판결을 바꿀 수는 없어요. 누구도. 네, 누구도 바꿀 수 하지만 없죠. 비판할 수는 있어야 된다. 비판할 수는 있어야죠, 당연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아니 제가 요새 도시여행부터 정치 리더까지 해가지고 너무 소프트해졌다는 이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 너무 순해졌다. 너무 그냥 요새 재밌어지기만 했다. 그래서 정책 이슈를 다뤄야 된다고 제가 진작부터 그랬는데 솔직히는 공장장애 못하게 해가지고 그동안 못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모처럼 4대강 사업의 후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관심을 거의 끄고 계실 겁니다. 솔직히. 4대강 사업 전문가시죠. 네. 아니, 4대강 사업 전문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의원 안 시절에 되고. 4대강 드립답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4대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후속이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권 초에만 하더라도 4대강 정책감사를 감사원에 맡겼고. 네. 아직 결과 안 나왔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니터링 한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뜨거웠는데. 신문 개방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일단 보호 몇 개 개방하고 모니터 한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발로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잘 안 나오는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지난번에 그 환경부 장관 김은경 장관 여기 나오셨을 때도 얘기하셨던 물 관리 일원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에 정부 조직법이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새로 생기고 뭐 저기 하고 그랬는데 그때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법은 결국은 뺐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조금 이제 뭐 섭섭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뭐 야당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왜냐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4대강 사업을 dilip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반대한 게 가장 커요. 그래서 그때 물론 여야 협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뺀다는 건 알겠으나 저는 이제 속으로는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나지. 그렇지. 내가 속으로 그때 비판하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물을 환경의 관점에서 통합해서 관리하자는 게 일어난데. 네. 그게 일어났는데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뭐 다들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하지만 겉돕니다. 솔직히는. 지금도 이제 보는 오픈하고 있고 보호 모니터링 하는 거, 뭐 수질 관리 모니터링 하는 거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좀 겉돌 거 아니겠습니까? 수자원 쪽에는 여전히 국토부에 있고 국토부 수공은 여전히 국토부 소속이고 조금 쉬워지긴 했지만은 조금 뭐 유연해지긴 했지만 수공은 뭐 아무래도 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는 국토부 장관은 이제 부서니까 조금 덜 신경 쓰고 환경부는 다 잡고 싶으나 이게 아직은 내게 아니니까 그렇게 다 잡지 못하고 이런 좀 어정쩡한 관계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야당하고 여당하고는 자기네들 9월 달까지는 이제 매듭을 짓겠다. 매듭 질 리가 있습니까? 그냥 또 뭐. 왜냐면 여기는 대기업의 이해관계도 그렇고. 당연하죠. 그리고 수자원 쪽에, 이른바 이제 수자원 쪽에도 이른바 그걸 꼭 마피아라고 표현을 안 하더라도 이른바 기득권들이 맺어져 있는 뭐 세력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위에서 바뀌면 여러 가지가 바뀌어지니까 거기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정치적 이유도 있고 저는 이제 경제적 이유도 있다고 봐요. 이권의 경제적이라고 이권. 저는 그러니까 현장 부문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공이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수자원 뭐 학회 쪽이라든가 수자원 관리 쪽에 무슨 협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개발 이슈도 있고. 반대하는. 왜냐하면 그 개발 이슈가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앞으로 일량도 줄어들고 일도 좀 더 까다로워지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잘 모르시지만 사실 수자원을 이용해서 생기는 이권들이 꽤 있습니다. 물 팔아서 옛날처럼 이제 대동강 물 팔아서 뭐 한다는 것처럼 앞으로 점점 더 그런 게 좀 더 많아져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엉거주춤이 있었던 겁니다. 여태까지. 근데 지금 뭐 이제 드디어 하여튼 좀 늦긴 했지만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입법 전쟁 아닙니까? 지금 입법 전쟁인데 일단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마무리가 꼭 져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기 국회에서 마무리가 지어지면 무슨 뜻이냐면 대개 연초면은 조직 개편들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인선도 합니다. 인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방향이 정해지는데 이번에 만약 매듭이 안 되면 굉장히 많이 또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입법을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도 4대강을 파기 시작하면 이전 정권에 대한 비리로 연결될 수 있어서 그리고 이권의 관점에서도 이걸 파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통과되면은 이권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입법은
보수 정당에서는 반대할 것 같은데. 반대하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어떻게 통과됩니까, 이게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희망적인 사인이요. 저는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거는 가능하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희망적인 사인은 11월 달 초부터 이른바 이제 협상 협의체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공청회도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국민의당이 거기 주승용 의원이 그 물기본법 발의도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것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 때처럼 141명이 발의를 했으니까 상당히 가능성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이 딴 소리를 하지 않으면 딴 소리를 예산안 때처럼 가능해진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점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유당하고 바른 정당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뭐, 4대강을 이립하나 저립하나 분명히 팔 테고요. 이왕 이거 합하고 나면은. 여기서 판단하는 건 조사한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거. 조사나 이런 거 폴로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여튼 지금 여태까지 이게 한 20-30년 동안 이걸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로 가는 게 꼭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아직도 판단은 확실히는 안 섭니다. 해봐야지 알아요. 외국에도 여러 다른 사례가 있는데. 근데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환경부에 맡겨가지고 돼볼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예산, 앞으로 우리 이제 세금 아끼는 데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좋고요. 환경부가 물 관리를 일원화해서 그 주도해야 되는 이유를 1분 30초 동안 설명하시면요. 아니요. 그러니까 수량과 수질은 같이 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확실히 드리면은 대구 분들이만 나서 주십시오. 대구에요. 물 산업 클러스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일원화가 안 되는 바람에 원래 환경부에서 이걸 하는 건데 관련 산업들 이거 제대로 지금 경기 부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구 쪽에 계신 분들 열심히 좀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빨리 환경부로 몰아다오. 물 산업을 굉장히 일으킬 수 있다. 그럼 우리 지역도 좋아진다. 이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뭐 개발이나 댐 같이 개발이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 먹는 물 환경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된다. 네. 기본적인 정신은 그거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 드리면 그거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떤 게 일리가 있느냐 하면 외국의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어느 부처에다 몰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 부처들을 총괄하는 총지실 단위에 뭐가 있든가 별도의 단위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옥상옥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는 그거는 반대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산업, 또 토지의 이용, 뭐 국토부에도 관련되고 농산부에도 많이 관련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환경부에다가 몰아주면 이게 오히려 힘이 약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 의도도 있다. 유역으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된다. 시간이 여기밖에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리 박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하셔야 됩니다. 안녕. 안녕. 부인하기도 쉽지 않고. 아니 근데 계획이 뭘까요? 호남 지금 사실은 국민의당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호남을 베이스로 하였고 거기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자는 거였는데 결별 나가라 사실상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렇게 해석될 만한 표현이 등장하고 나는 계속 통합으로 가겠다. 그러면 호남 털어내고 나는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당신들 나갈 테면 나가. 이 자세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양쪽 다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 저희는 어제 이제 그 평화개혁연대 세미나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네. 요 평화개혁연대는 통합은 안 된다고 하는. 그렇죠. 통합을 반대하는 원내 의원들과 일부 원외 위원장들의 결집체가 될 건데 이제 예산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통과가 됐잖아요. 국민의당의 역할을 제대로 했죠. 이번에. 제대로 했죠. 그래서 모든 국민과 특히 언론이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확인됐고 국민의당 때문에 예산이 통과됐다 하는 찬사를 받아본 것은 모처럼 받아본 거예요. 처음이에요. 모처럼이 아니라.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국정감사도 의원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잘했다고 다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장애투쟁을 하던 야당 의원들도 국정감사 때는 국회로 돌아와서 투쟁하는데 국정감사 시작되기 직전에
시도지위원장과 지구당 위원장들을 사퇴해라. 이렇게 결의를 하니까 당 내분으로 들어가서 싸우다가 그게 희석됐는데 이번에도 당대표면은 예산의 투쟁을 위해서 당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국회는 비워놓고 물론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도 원외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결국 정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또 예산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당대표가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예산 통과하는데 지휘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전부 나가서 통합 세미나나 하고 다니고 만나고 다니고 하니까 전열이 좀 흩어졌지만은 다행히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나 권은희 수석, 이 황교안 간사 이런 분들과 저도 상당한 도움을 드리면서 잘 통과가 됐어요. 원래 지금 이번에 한 국민의당 역할이 대표님이 계속 주장해왔던 선도 정당으로서 우리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우리 역할이 있다고 했대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를 우리가 초대를 했기 때문에 당 대표로 와서 이제 축사를 하고 다음 행사가 있으니까 자리를 떠야 돼서 제가 모시고 가서 문 앞까지 내가 가면은 조용하죠. 조용해라. 우리가 통합을 반대하는 것과 이렇게 물리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구실을 주기 때문에 하지 마라. 또 제 말은 딱 들어요. 그래서 조용히 해서 모시다 드리고 내가 미안하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대표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뭐 선동을 한다. 선동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이거는 또 대표님의 예우하고는 다르게 이 소식 전달하고자 했던 평화개혁 연대의 통합 반대 의사를 선동이라고 하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걸 이제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제가 나오니까 이 직구준 기자들이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반대하는 사람한테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그러는가 보다 하고 수용하고 웃고 말하지 소위 부담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선동하냐. 그러기 때문에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정당의 지도자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잘한 거 아니에요? 공장장 입장에서 보면은 더 심하게 했으면 더 좋아하겠지 뭐.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지지자들을 민주주의의 적이다. 뭐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렇게 발언하는 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반대하는 당내 자기들 식구인데 반대한다고 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발언도 세지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돌아설 생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심정적으로 이혼은 이미 한 상태 그러면 안 돌아올 사람인데 계속 마음 바꾸라고 해봐야 그때 돌아오면 오히려 지도력이 바보 되는 거죠.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돌아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랑비에 옷 젖고 있다. 매년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가랑비에만 모르는 사이에 옷 다 젖어가지고 확싹 젖었을 때 통합선언하고 가버리면은 우리는 옷 던지지도 못하고 주저앉는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수순이 뭡니까? 그 다음 수순을 알면은 제가 그 모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우리 공장장이 잘 찝어내니까 이 방송을 많이 듣는 거예요. 갑자기 본인에게 유리하니까. 어쨌든 이 역할을 해서 지지율도 올라갔어요. 실제로 좀 전에 리얼미터하고 얘기했는데 꼴찌 몇 주 하다가 이 통과되자마자 그 공의 일부가 국민당에 간 게 맞거든요. 네. 난 그건 처음 듣는데 그래 오늘 발표했어요. 한 15%로 올라갔어요? 아니요. 4%대에서 6%대로 올라갔습니다. 그 좋은 신호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자꾸 안철수 대표가 그러한 것에 매진을 하면 지금도 될 수 있어요.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통합으로. 안 되는 통합으로 가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하면은 2등 정당으로 된다. 그런데 통합하면 꼴찌 정당 돼요.
그거는 이제 전망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안철수 대표가 가는 길과 그리고 지금, 호남계 의원들, 지금 평화개혁위원회 대표님을 포함한, 의원들 30명, 몇 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20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30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지금 현재는 한 30명? 30여 명 정도에 이르는. 예. 이분들의 길이 완전히 다른데, 이 완전히 다른데 그게 그냥 노선 투쟁이 아니라 당의 미래를 바꾸는 거니까, 다른 정당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결론 납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자꾸 예. 우리 공장장께서는 분열을 되게끔 불쏘시개를 막 넣고 불을 떼고 기름도 떼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안 그렇기 되는데. 때문에 예. 우리 평화개혁연대에서는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해서 예. 우리의 의사를 또 민심을 안철수 대표가 알아가지고 통합을 포기해라 하는 그러한 압력을 넣는 거지 공장장이 바라는 것처럼 분열하기 위해서 평화계획이 있다 하는 그것은 머리에서 지우세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방송 앞으로 아무도 안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화개혁 토론회에 안철수 대표가 연단에 오르니까 여기서 야유가 나오고 고함이 나왔잖아요, 이미. 제가 고함을 지르거나 야유를 한 게 아니라 그 현상이 벌어진 정도로 서로 심정적으로 이미 이혼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예. 거기서 2시간 이상 이제 그 얘기를 전부 들었는데요. 일부 당원들이 예. 그 야유한 건 사실이에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코너명이 매일매일, 예. 이 코너가 없는 날도 쏟아지는 코너명 장명 인기 코너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못합니다. 계속. 저가의 박심 말고 또 최근에 들어온 거 중에 이제 정치 구단주 또 있고요. 뭐 요즘 해태도 이기고 예. 또 야구단 예.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구단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정치 구단주가 마음에 드십니까? 예. 네. 해태에서 그런데 제가 마음에 들면 기아로 바뀐 지가 언젠데요. 싫어하잖아요. 정치 구단주. 좋은 장면이네요. 예. 정치의 구단주다. 예. 구단이라는 단어. 그렇죠. 예. 중의적으로. 정치 읽어주는 남자 박지원. 구단주다. 자, 오늘 그럼 정치 구단주로 하고요. 구단주님? 방송을 많이 듣는 거 실감하시죠? 글쎄요, 제가 부산 이번에 이렇게 전라남도 예. 뭐 여수, 순천 이쪽 가면요. 예. 광주 가면 특히 방송 뉴스 공장 많이 듣는다고. 그럼 여기 또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웹이나 뭐 당연히 유튜브로 본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무래도 박지원의 실력이지 김어준 공장장의 인기는 아니다. 이런 결론으로 저는 내렸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예. 공장장이 웃는 거나 잘하지 다른 건 아마 뭐 우리 안철수 대표 어떻게 좀 흠집 내보는데 잘 유도하고 그러지. 제가 안철수 대표를 흠집 내는 게 아니라, 예, 박지원 대표님이 뉴스 안철수 대표하고 열심히 각을 세우시던데. 예. 어쨌든 많이 듣는 건 확인하셨죠? 예. 네. 제가 방송 놀라셨어요. 출연을 많이 해보는데, JTBC 썰전, 예. 최근에 MBN 판도라, 예. 이것 얘기하고, 라디오는 아무튼 뉴스 공장. 예. 김어준은 빼더라고요. 자,
국민의당이 좀 몇 주째 이거 어떻게 됐냐. 안철수 대표는 계속 통합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안철수 대표는 대표님이 박전 대표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쪽으로 향해 달려가고 그 핸들은 고정된 것 같아요. 그죠? 그건 확실하죠, 이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방송 나와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안철수 대표의 고집 그리고 좋은 의미의 추진력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통합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도 적중하는 것 보면은 역시 뉴스공장 듣는 청취자들이 박지원의 실력 때문에 듣는 것 아닌가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제가 안철수 대표는 결국 초반부터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탈호남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예. 호남 베이스 정당으로 본인이 차기 대선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탈호남 하려는 것 같다는 말을 계속했는데 실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확하게 워딩을 지역구도를 탈피하자. 국민의당의 지역구도를 탈피하자고 하면 지금 호남을 탈피하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네. 지역구도를 탈피하자 하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DJ도. 네. 저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안철수 대표는 좀 조심스럽게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외연을 확대하자라고 해왔는데 지역구도로 단어를 바꿨어요. 단어로 바꾼 것은 유승민의 생각이 좀 오염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탈호남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안철수 대표와 당내에서 예각을 딱 세우고 있는 것은 결국은 호남계 의원들 중진들 중심으로 해서 그 의원님들인데 그 중진하지 마세요. 중진보다 초선 의원들. 예. 구당초 인원이 더 많아요. 이제는 숫자로는. 예, 근데 구심점은 중진은. 구심점은 이제 언론에서 아무래도 중진들 얘기를 중심으로 보도를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데 정치란 게 그렇죠. 초대선 포함하여 그러면. 여하간 호남계하고 딱 각을 세우니까 있는 와중에 지역구도를 탈피하자 그러면 당신들은 나가라. 나갈 테면. 이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네요. 하지만 부인하기는 어렵죠.